우선은 이런 어떤 회로도가 보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서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전자 뭐 직접 회로, 뭐 다이오드, 뭐 트랜지스터, 뭐 여러 가지 뭐 스위치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다양한 부품을 요 회로도에 꽂아서 연결하면은 이것들의 각각의 작동 여부 01, 01 숫자 0과 1로 표현을 하거든요. 연결됐냐 안 됐냐 오로지 참이냐 거짓이냐 맞냐 안 맞냐 0이냐 1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합니까? 좀 어려운 얘기로. 그래서 딱 두 개의 논리값을 가지고 어떤 요 회로도에서 전자장치를 작동시킬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뭐 부울함수는 뭐 별건 아니고 영국의 수학자 이제 부울의 이름을 따서 이제 만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수학자 부울이 명제 참과 거짓을 이진 요소로 대응하였고, 그게 무슨 얘기? 이진 요소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진법의 숫자 사용하는 거 0과 1에 대응을 시켜서 여러 가지 명제로 이루어진 새로운 명제의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함수로 표현해서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부울함수라고 정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전반부에 대한 얘기는 부울함수의 간소화가 나오는데 우선 간소화를 하기 전에 앞서서 뭐 부호함수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책을 통해서 쭉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집합과 명제에서 명제 기억날 겁니다. 명제. 그래서 명제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하기 전에 수의 연산 있죠. 수의 연산.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수학 시간에 생각을 잘 해보시면은, 숫자를 배우죠. 뭐, 자연수, 뭐, 실수, 자연수 집합, 뭐, 실수 집합, 복소수 집합, 아니면 뭐, 유리수 집합이다. 이런 것들 수집합을 우리가 배우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연산을 배워요. 덧셈이라든가, 뺄셈이라든가, 곱셈이라든가, 나눗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칙 연산이라고 하고, 뭐, 어려운 얘기로 이항 연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 숫자와 연산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어떤 대수 공간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차차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함수의 연산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함수를 배우고 나서 함수를 연산하냐. 뭐 예를 들어서 뭐 fx가 있고 gx가 있다면 두 함수에 물론 당연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할 수 있죠. 근데 함수를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연산을 수행합니까? 예를 들어서 위치 함수가 있으면 그 위치 함수를 미분을 해야 이제 속도라든가 뭐 또 가속도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함수에 대해서 미분과 적분이라는 새로운 또 연산을 수행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대상과 연산을 결합한 구조적인 사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문장의 연산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좀 의미가 좀 어색하긴 한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문장은 쉽게 말해서 명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문장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명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것들의 참과 거짓으로 연산을 해보자. 그럼 당연히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연산자가 있어야 되겠지. 그럼 선생님, 문장도 똑같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합니까? 뭐 문장을 더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더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바로 불함수이고 불대수입니다. 그게 수학자 불이 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전반부로 어떤 논리 공간을 우리가 생각을 할 겁니다. 논리 공간.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그 다음에 합성 명제, 두 명제를 합쳤을 때. 그 다음에 뭐 또는 이제 부정을 취했을 때 그것들에 대한 어떤 참 거짓은 어떻게 되냐. 이것에 대한 논리 공간을 우리가 다뤄보고 이것을 사칙연산의 공간으로 바꿀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불대수인데,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차차 설명하면서 계속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에서 사용되는 명제의 기본 연산을 이제 시작합니다. 요거 이제 배우는 겁니다. 어떤 연산들이 있냐.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본격적으로. 자, 첫 번째는 부정에 대한 겁니다. 부정은 아니다. 명제가 아니다. 그래서 not이죠, not. 그래서 읽는 거는 not, 피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표기법은 물결이죠, 물결. 이렇게 물결 표시로 해서 not, 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원래 명제가 참이면 부정을 취하면 거짓이 되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을 취하면 참이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남자다. 전 남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나는 남자다가 참이면 부정하면 나는 남자가 아니다. 남자가 아니다는 거짓이죠. 그래서 이렇게 참과 거짓을 이게 표 형태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진리표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뭐 트루스 테이블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진리표. 그래서 참을 우리가 트루, 약자 따서 true. 그다음에 거짓은 우리가 F로 나타내 false. false. 그 앞글자 따서 TF에서 진리표를 작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 설명할 연산은 논리합입니다. 논리합. 그래서 논리합은 뭐냐면 교과서에도 있지만 두 명제를 또는으로 연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는. 그래서 여기 있죠. P 또는 Q이다. 또는. 그러니까 또는의 개념은 뭐냐면 어느 한쪽만 만족시켜도 됩니다. 어느 한쪽만 참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또는이니까 선택이죠. 이거 선택의 개념이니까 P와 Q기 때문에 P만 만족해도 되고 Q만 만족해도 뭐 이거나를 생각하면 좋거든요. 이거나.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버지가 뭐 어머님이 뭐 여느 심부름 시킬 때 그냥 뭐 비닐봉지나 아니면 뭐 마대자루를 가져와라. 그럼 뭐 아무거나 하나 가져가면 되죠. 비닐봉지만 가져와서 너 왜 마대자루 안 가져왔냐 이럴 순 없죠. 왜냐면 뭐뭐 이거나 선택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충분히 충족을 시켜도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요. 그래서 P, 그 다음에 또는 Q다 해서 아래쪽을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 나타냅니다. 이게 바로 논리합 기호입니다. 논리합. 되겠습니까? 영어로는 오와, P, 오와 Q. 한국말로는 논리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치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1학년 때 집합 배웠죠, 집합. 두 집합 PQ가 이렇게 있을 때 음, P 또는 Q는 뭐냐면 또는이 나타내는 것은 합집합이거든요, 여러분들. 또는이 의미하는 집합은 합집합이에요, 합집합. 왠지는 잘 기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합집합은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죠. P 합집합 Q니까 요 합집합 기호를 좀 뾰족하게 만들었다 생각하면 이해가 쉽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진리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어느 하나만 참이면 무조건 참이 돼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참이기 때문에 참이 되고 둘 다 거짓이면 당연히 거짓이죠. 그래서 논리합의 진리표는 다음과 같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교집합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교집합. 그럼 교집합은 그리고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집합으로 치면 P 그리고 Q면 P 교집합 Q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두 집합을 모두 만족시키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영역이기 때문에 얘는 그리고의 개념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치 그리고 고기를 사와라. 그럼 김치랑 고기를 다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명제 논리 연산자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P 그리고 Q다 해서 위로 뾰족한 모양으로 쓰시고 그래서 얘는 P 뭐 and Q다 이렇게 읽어도 되고 P 그리고 Q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명제에서의 논리곱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논리곱은 다 만족해야 돼요. A와 B를 가져와라 했는데 하나만 가져오면은 욕먹죠. 너 왜 B 안 가져와 하면 다 가져와야 돼. 그리고기 때문에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PQ가 모두 참일 때만 참이고 어느 하나가 거짓이면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진리표가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치 관계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두 식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실제로는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만간 부정법칙이에요. 부정법칙인데 흡사 여러분들 집합에서 기억납니까? 드무르간 법칙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 얘는 뭐가 되냐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죠. 이것의 명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논리식으로 나타내면 간단하게 A 할까요? 소문자로. 그럼 A 합집합이니까 또는 B. 근데 이거의 여집합 반대니까 부정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A의 여집합이니까 not A. 그리고 B의 여집이니까 not B. 그래서 결론은 집합에서 성립하는 성질이 명제 연산에서도 성립을 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등호를 쓰지 않고
세 개. 그래서 이거는 동치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삼지창이라 하긴 그렇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우리가 논리 관계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게 뭐냐면, 명제의 연산자를 제가 설명드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 그 다음에 오화, 논리합이었죠. 그 다음에 엔드, 논리고, 그 다음에 동치관계, 이퀴밸런스. 그래서 동치관계까지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논리 연산자 종류 되게 많아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런 것도 하나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 또는 Q인데 아까 앞에서 설명했지만은 둘 다 참이면 당연히 참이에요. P 또는 Q. 근데 요거 어차피 뒤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자, 예시를 들게요, 제가. 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나는 남자이거나 여자이다. 라는 예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남자이거나 또는 여자이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럼 남자 또는 여자이다는 참이 될까, 내가? 자, 나는 남자이거나 나는 여자이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무슨 얘기냐면 이게 동시에 참이 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가 참이고 동시에 여자가 참이 될 수 있냐? 나는 남자이자 동시에 여자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둘 다 참일 때 거짓이 되는 경우도 우리가 따로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케이스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진리표를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둘 다 참이 될 수는 없지만 어느 하나가 참인 건 가능합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나는 남자, 여자 아니고 반대로 나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이거나 물론 둘 다 거짓이면은 거짓이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진리표를 갖는 연산자도 존재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배타적 논리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배타적 논리합. 그래서 여기서 배타라는 건 뭐냐면 서로 상대적인 거다. 배타적이다. 네가 참이면 난 거짓이다. 네가 거짓이다. 나는 참이다. 배타적인 거다라는 의미를 갖는 어떤 논리합 연산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를 기호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P 또는 Q라고 쓴 다음에 이 연산자를 위에 선을 그어서 역삼각형 모양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P 배타적 논리합. 그래서 읽는 거는 PXORQ라고 있습니다. XOR이라고 읽겠습니다. 그래서 배타적 논리학까지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들? 좀 어려운 거나 아니면 좀 궁금한 점. 괜찮죠? 그래서 도대체 부울대수가 뭐냐, 부울함수가 뭐냐에 대한 얘기는 다음 맥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논리식을 집합 0과 1, 오로지 0과 1, 이진수, 이진법을 나타내는 표현 0과 1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산을 정의하고 이러와 같은 된 성질 규칙을 우리가 부울대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참과 거짓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거짓은 0이고 참은 1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어떤 논리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지금부터는 부울대수에 대한 공간을 얘기하고, 나중에는 이 두 개가 결합이 된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선은 부울대수 얘기를 좀 먼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보수 설명했죠.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 그래서 0의 보수는 1이고 1의 보수는 0입니다. 서로 반대값을 갖는다. 그 다음에 부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수적으로 나타내는 덧셈 연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더하기로 표현하는데 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식 중에서 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식 중에 하나가 요 맨 앞에 식이에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똑같죠. 1과 0을 더하면 1이고 0 더하기 0이 0인 건 초등학생도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1 더하기 1이 1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놀라운 식 중에 하나죠. 1 더하기 1은 2인데 왜 1이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0은 false에 대응이 되고 1은 true에 대응됩니다. true, 참. 그럼 여러분들 이 덧셈은 뭐냐면 논리 연산자에서 또는의 개념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true 또는 true. 참 또는 참은 당연히 참이죠, 여러분들. 참 또는 참. 그래서 결론은 얘를 true에 대응되는 어떤 연산 수치는 1. 역시나 t에 대응되는 어떤 부값은 1. 그래서 이 덧셈 또는에 대응되는 부대수 연산자를 우리가 더하기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참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개념이 맞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연산자는 쉽게 이해되죠. 1은 true고 0은 false니까
참 또는 거짓은 참이죠.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둘 다 거짓이면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00 더하면 0이다. 그 다음에 불곱은 이렇게 x 곱하기 y로 표현합니다. x.y로 표현하고 뭐 혼동이 없는 이상 xy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곱셈의 의미로 점을 이렇게 써주자. 그럼 이 불곱은 and에 대응된다. and 연산자 불 논리곱이죠. 논리곱. 논리곱은 뭐냐면 둘 다 참이어야 참이고 어느 하나가 거짓이면 거짓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느 하나가 거짓이면은 거짓이 되고 당연히 둘 다 거짓이면 거짓이죠. 모두 참이 돼야 참인 연산이 바로 논리곱의 연산이었고 이것을 우리가 대수적인 연산으로는 불곱으로 정의를 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논리 공간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명제 얘기를 했죠. P, 뭐 또는 Q다. 뭐 P 그리고 Q다. 아니면 뭐 not P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대수 공간으로 가져오세요. 대수 공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수치의 연산이다. 이게 바로 분율대수인데, 이 논리 연산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연산을 바꾸는 게 바로, 보수 연산이에요. 그래서 X 더하기 Y가 되고, 얘를 이제 대수공간 가져온 개념이 x 곱하기 y고 y가 안 써집니까? 이게 바로 보수 연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명제 연산에서의 논리 공간과 불대수 공간이 마치 같은 공간으로서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논리 공간에서의 연산이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수 공간에서 연산한 다음에 논리 공간에서의 연산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해석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연산을 표로 나타낸 다음과 같고 이 연산표는 우리가 앞에서 진리표랑 일치한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103쪽 가면은 그래서 교과서를 보시면 불대수에서 사용하는 연산이 보수나 뭐 불합, 불곱, 뭐 등호 등이 포함된 식을 우리가 불식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논리 공간과 이 불대수 공간의 어떤 관계를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t면은 1이고 거짓이면 0이고 요 물결 낫이죠 낫 부정 요게 바로 여기서는 보수 연산입니다 보수 그 다음에 논리합이 덧셈이고 논리곱이 곱셈이고 요 동치 관계가 요 등호로 표현이 되겠다 되겠습니까? 음, 좀 또 어려운데 참고로 뭐 어떤 집합 A가 있어요. 집합 A를 구성할 때 어떤 수와 그 다음에 연산을 포함해서 새로운 어떤 집합을 우리가 이제 규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집합을 만들어서 어떤 또 다른 새로운 숫자가 있고 또 다른 색다른 연산이 있다면 이 이 숫자와 연산의 연산 결과가 1대1로 완벽하게 똑같다면은 이 두 공간은 이제 동형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좀 어려운 게 아이소모르픽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A에 대한 어떤 집합을 파악하고 싶은데 어렵다 이거지. 그게 어려울 때 이 집합 A와 똑같은 동형의 공간을 가져와서 여기서의 연산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쉽게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똑같이 이거를 집합 A로 적용하면 어려운 연산을 우리가 B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점이 있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이 바로 방금 제가 전반부에 했던 내용입니다. 논리 공간과 부율대소 공간이 동형이라고 생각해도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당연히 동형이니까 식이 똑같이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예제 1번에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식을 부울식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논리 공간에서의 표현을 부울 대수 공간에서의 표현으로 바꾸세요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쉽게 말해서 이 명제 P를 우리가 부울값은 X로 두고 Q를 Y로 둬요, 그냥. 그러면 그대로 쓰면 돼요. X고 우리가 논리 곱은 곱셈으로 쓰기로 했죠. 괄호 쓰시고 Y 우리 논리합은 덧셈으로 쓰기로 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true는 항상 참값은 이제 우리가 0과 1 중에서 1에 대응시키기로 했고, 그 다음에 동치 관계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등호로 표현하기로 했고요. 계속. 그 다음에 p를 우리가 부울값 x로 표현했고, 곱하기, 그 다음에 q는 y로 표현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논리합이니까 덧셈, 그다음 p는 x로 표현하고 곱셈이니까 true는 1. 이렇게 해서
주어진 논리식을 우리가 불대수 공간에서의 식, 쉽게 말해서 부식으로 바꾸면 위와 같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불대수식을 논리식으로 바꿔라. XY가 나타내는 명제를 우리가 뭐 PQ라고 해. 일반적으로 명제는 PQ로 씁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PQ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X는 P. 논리곱은 논리곱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1은 true니까 T라고 쓰시고, 이렇게 괄호를 칩시다. 이렇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덧셈, 불합은 논리합이니까 이렇게 합집합으로 나타내시고, Y바는 뭡니까? Q, 그리고 보수는 부정이죠. not q.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불식에서 등호는 동치관계고, 그 다음에 x는 p의 진리값이었고, 불값이었고, 그 다음에 더하기는 이렇게 논리합. 일단 0은 폴스죠. 거짓이죠. 네, 이렇게 해서 구울식과 논리식이 이렇게 1대1로 완벽하게 매칭이 된다. 그래서 컴퓨터에서의 연산은 요 논리식 연산이 직접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요 구울식으로 바꿔서 계산하고 이렇게 명제 연산을 이렇게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